안녕하세요. 이혼난농원의 난장터의 재배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반가. 이번에 제가 참 또 놀란 게,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했잖아요. 근데 리카스타라는 품종은 생소한데도 불구하고 또 아직 어린 묘고 하는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해주셔갖고, 제가 품절 수량을 한 2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갖고, 그 정도면 충분하겠지 했는데 또 조기 품절이 돼갖고, 뒤늦게 주문해 주신 분들한테 또 품절이라고 문자를 보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다음엔 좀 더 넉넉하게. 근데 저도 예측을 못 하겠어요. 이건 그렇게 많이 선택을 안 하실 것 같았었는데, 이번에 제가 느낀 게, 아무래도 우리 난학생님들이 새로운 난에 되게 배고파 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 강아지 키울 때 큰 거 키우는 것보다 아기 강아지 키워서 반려동물로서 키우잖아요. 그래서 아기 작은 거를 내가 직접 키워서 꽃을 보겠다라는 생각들도 되게 많이들 하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저렴하면서도 꽃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키워서 꽃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난초들을 제가 계속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오늘 한 200분 정도가 구매를 하셔서 그분 중에서 10분을 뽑는 겁니다. 10분을 뽑아서 제가 순수 우리말로 요정이라는 뜻이라는데, 순수 우리말인지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약간 파생어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우리말로야. 우리말은 우리말이죠. 우리말로 요정이라는 품종을 제가 10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자마자 이렇게 200분을 이름을 다 적어서 프린트를 해서요. 이 안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성함이 다 나혜생님들 구매하신 분들이 이름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서 10개를 뽑아서 이름을 불러드리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문자가 갈 겁니다. 왜? 구매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개인정보가 갖고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드리고, 이번에 같이 안 가요. 또 이게 또 이벤트 되는데 범품하고 같이 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택배가 좀 더 들더라도 저희가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피디님 몇 번째인지 순서 잘 알려주셔야 돼요. 갑자기 11분 되면 큰일 나요, 이거. 자, 첫 번째. 이야, 이게 설레이네요. 첫 번째. 짜잔. 이선영님, 축하드립니다. 이선영님,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고루 섞어야 되죠? 고루 섞어서, 참, 이게 10명 중에 1명 뽑히기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저는 가위바위보에서도 맨날 지는데, 뽑히신 분은 진짜 행운인 것 같아요. 또, 이은세님. 제가 이 실에서 이지만 뽑나? 신기하네. 다시, 다음 또. 많이 섞어야겠어요. 섞어서, 박명준님, 축하드립니다. 김미환님, 성혜숙님, 유호임님, 박희윤님, 서경수님, 이은실님, 최지원님, 축하드립니다. 10번째. 이렇게 딱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 PD님이 아까 저한테 본인도 기회를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작과관에서 2개 더 해서 우리 PD님이 직접 뽑아주실 겁니다. 손만 나올 거니까 PD님, 그리고 PD 찬스. 지금 2개 뽑아요? 네, 2개 그냥 딱 뽑으세요.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거 PD님이 뽑으시면 PD님 찬스. PD님은 어느 분을 뽑으셨을까요? 최미랑님,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박정연님, 축하드립니다. 이상 12분이
당첨되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저한테 감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농촌진흥청 특작가옥의 난산업단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벤트 하라고 국내 품종을 많이 알려주시고 이렇게 구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거를 구입하셔서 꽃을 피우는 분들이 많이 국내 품종도 이렇게 아담하고 이쁜 품종들이 많으니까 미래를 위해서, 보급을 위해서 해달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혜련 연구원님한테 제가 대신해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당첨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국내 품종 할 때는 제가 이런 기회를 좀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저희 품목 할 때도 이벤트를 하고 싶어요. 정말 마음속 깊숙이. 택배비 이게 다 떠나서 재밌잖아요. 그리고 소소한 맛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데 이게 유튜브 법상 걸려요. 이렇게 다른 데서 협찬해 주신 거는 괜찮은데, 그러지 않으면 유튜브 법상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 해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드리고요. 이제 이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구매를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러니까 이미 그 어느 정도 역량이 되시고 재배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 호접란이죠. 러블레인저라고 1503 두 품종이에요. 1503은 이게 저희가 조기개화했기 때문에 지금 잎이 얘는 좀 이렇게 이런데 나가는 건 훨씬 더 좋은 걸로 나갈 겁니다. 이걸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실력이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러니까 뭐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 나는 뭐 어떻게든 키울 수 있어요. 그분들은 알아서 키우십시오.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겠어. 사긴 샀는데 걱정이 돼. 그리고 그런 분들은 첫 번째, 분 갈지 마세요. 제가 식재를 다 확인했는데 식재가 이식한 지 얼마 안 돼 갖고요. 제가 보니까 거의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1, 2년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렇게 뿌리도 이렇게 내리고 있죠. 식재가 깨끗해요. 그래서 이대로 키우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근데 이대로 키우는데, 그냥 이대로 키우기는 나 물 관리도 좀 어렵고 걱정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키워요?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키워? 이런 분들은 이대로 저는 첫 번째 키우는데, 자, 눈으로 봤을 때 이미 이거는 지금 물이 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건 예전에 물이 약간 많아서 이끼가 좀 끼긴 했는데, 이런 거는 빼서 제거를 좀 해주셔도 되고, 이대로 담궜다가 물에 5분 정도 담궜다가 빼서 이런 케이스 있죠. 플라스틱 토민. 아니면 이런 거. 이건 유럽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보면 안에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어요. 뒤에가 이렇게 홈이 파여 있죠. 그 얘기는 물을 약간 차에 있을 때 습기로 보습을 해주고, 얘가 들어가면 이렇게 붕 약간 떠있게 되어 있는데, 굳이 제가 이거 보고 나 이거 사고 싶어 하고 주문하지 마세요. 저희가 안 팝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요. 이게 물론 디자인이나 만든 공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하여튼 10,000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건 비추하고, 요렇게 생긴 예쁜 그릇이 있으면 돼요. 거기다가 뭐 돌 같은 거나 뭐 얹어놔도 되니까 이렇게 넣고 그냥 5분 정도 담궈놨다가 이렇게 넣으면 끝이에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들어봐도 무게감을 알 수 있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뿌리가 좀 이렇게 파랗죠. 이게 허옇게 되면 이제 마른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하시면 되는데, 요때 주의하실 점이, 저는 그래도 해보니까 물 주는데 저 썩고 그래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빠져요. 이렇게 살짝 빼요. 요거는 이 농가에서는 아래쪽은 아마 양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피트머스를 살짝 이렇게 넣어놨네요. 이것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빼갖고요. 그냥 구멍을 뚫는데, 구멍 뚫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잡고, 그죠? 잡고, 삼면에 이렇게 떼어도 되고요. 어떤 뭐 이렇게 길게 뜯어도 돼요. 이렇게 잡고요. 여기를 살짝 넣어서 이렇게 비스듬히 뚫어도 됩니다. 이렇게 뚫으면 어떻게 되죠? 구멍이
이렇게 길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면 통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과습 염려는 훨씬 더 적어져요. 그래서 나는 과습이 걱정된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쏙 집어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기가 나죠. 요거는 키우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물을 좀 더 자주 주고 말라도 과습만은 피하겠다 이런 분들은 구멍을 더 많이 뚫어 주셔갖고 넣되 이렇게 키우면 미관상도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가정이 건조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습을 살짝, 그러니까 물이 많은 거거든요. 촉촉한 상태가 유지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요 틈새, 요건 좀 작기는 해요. 근데 여기 공간이 떠 있죠. 이렇게 요 틈새 한 0.7cm 정도 되는데 이런 틈새가 있으면 여기서 습이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키우시든가 아니면 이런 플라스틱 통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넣어놓고 키우시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 농가에서는 거의 28도 이상 30도를 유지를 해요. 왜? 꽃이 안 나오기 위해서 균일하게 딱 시작해서 여기 땅 해서 저온 처리해서 꽃대를 동시에 뽑아야지 상업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가정에서는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 때나 꽃대 나와도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가을 안에 꽃대 나오시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나오실 거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그냥 쭉 관리하시면 겨울철 지나면서 저온철이 자동적으로 먹고 봄철에 꽃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온철이는 굳이 막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25도 미만 떨어지면 되니까 나 저온처리 해야 돼? 베란다 안 됩니다. 베란다 나가면 첫 번째 너무 추워서 안 되고 그렇죠. 두 번째 뭐죠, 피디님? 뭘까요? 햇빛. 이제 전문가 다 됐어요. 호접란은 LED 등에서도요, 가까이 두면 잎이 타요. 빨갛게 되고. LED 등이 3만 룩스에 3만 5천 룩스 나오는데, 이론상은 책자에는 호접란이 3만 룩스까지 된다 그랬는데, 그건 거의 포화점인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절대 2만 룩스 전후에서도 충분히 크니까 LED 등이 있으면 적어도 30cm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고, 일반 등에서도 어느 정도 자라는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실내에서 키워도 햇빛하고는 전혀 괜찮으니까 그렇게 해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육종 품종 두 품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 할 때 저도 반수경 재배를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너무 식재 있는 게 어려워. 그리고 우리 집에서 혹시 벌레가 생기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런 식재를 다음에 구하기가 힘들다든지 이런 분들은 반수경 재배 괜찮아요. 많은 분들이 실패했다는 분도 있고 성공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도 그렇게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바다님이라는, 그러니까 유튜브에 아바다라고 치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걸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요. 아마 세계적으로는 웬만한 박사보다는 최고입니다. 저도 무지 이분을 존경해요. 왜? 그렇게 연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페트병을 활용해서 하는 뿌리 내리기, 호접란 관리도 있어요. 너무너무 잘 키우세요. 실내에서. 빛도 없이도 잘 키우세요. 이분님이래, 아바다님 영상에 들어가셔갖고 그분이 수경재배 하는 거. 물론 제 거도 있긴 한데 저보다는 제가 볼 때 수경재배, 반수경재배죠. 세미워터컬처. 이쪽은 아바다님이 최고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이분 사이트에 들어가서 쭉 살펴보시면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에피덴드론. 에피덴드론은 가져가시면 제가 될 수 있으면 꽃이 형성되려는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려고 애를 쓰는데 꽃이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까먹는 것도 있고 안 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30% 정도는 꽃을 보실 거예요. 맷송이라도. 이런 거 여기처럼 맷송이 정도 피실 건데 이거는 지금 밖으로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요. 가는 밖으로. 이건 받으시는 분은 그냥 이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이대로 키우기 하면 요거채 토분 같은 데 넣어도 되고요. 요거 살짝 뽑아서 아직 뿌리는 덜 내렸으니까 이렇게 오로로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옮겨서 이 화분 사이즈보다 넘어가면 된다고요?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빨리 키우고 싶다. 이런 데 키운다? 물 관리 안 됩니다. 뿌리 썩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어떤 분들은 나는 수태로만 많이 키워요. 그러면 이렇게 뽑아서 살짝 털어서 다 털어요. 밖을. 그리고 수태로 요 정도 사이즈로 감아서
지금 호접란 같은 식으로 키우셔도 무난하다는 거. 그죠? 그리고 에피덴드론은 아까 호접란보다 햇빛이 세도 되는데 직사광선은 안 되고요. 베란다 햇빛 정도고 추위는 8도, 10도 정도까지 견뎌요. 그리고 이게 자라잖아요. 이렇게 계속 자라요. 이렇게 자라는데 나는 더 이상 자라기 싫어요. 그러면 키 큰 거 싫으면 마지막 순을 이렇게 뽑아도 멈춰요. 그러고 새 순이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대로 놔두면 올해 하나에서 2개 정도가 올라와서 원래 어미촉보다요. 이렇게 클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내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촉이 2-3개 되죠. 그래서 다 굳은 상태, 꽃이 진 다음에 요 마디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난도 삽목이 됩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에피는 삽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싹둑. 어릴 때는 잘리면 안 돼요. 무조건 물러요. 꽃이 핀 이후 다 굳은 다음에 여기를 싹둑 잘라서 여기를 요 정도 크기의 수태로 말아서 놔두면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번식용으로 해서 여러 개를 키울 수도 있고 다른데 우리 그 나눔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에피덴드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에피덴드론 보통 꽃이 피는 게 빠른 분들은 2-3월 달에 피고 대부분은 요 시기에 펴요. 그리고 지금 보는 것보다 몇 년 뒤에 이제 보시면 꽃이 이렇게 수북하면서 오래도록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죠. 리카스테. 리카스테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과연 몇 개나 나갈까? 근데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못 드린 분한테도 정말 죄송하고. 근데 너무 귀엽죠? 애기 같아요. 그죠? 애기 같아. 리카스테는 조심할 게 있습니다. 받으시는 분들은. 요대로 그냥 키우셔도 되고요. 요거 그냥 빼서,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어요. 살짝 내리고 있고. 요대로 이렇게 제가 물을 줘서 줘놨기 때문에 물이 좀 흥건한데, 요대로 빼서 요 상태로 해갖고 토분 같은데 작은 거나 요대로 그냥 키우셔도 돼요. 올해는. 그러면 이 순이 요 정도까지 자랄 거예요. 그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밋밋하게 얇죠? 그게 요런 식으로 통통해져요. 근데 이거보다 당연히 커져야 되겠죠? 이게 여기까지 자라니까 올해 한 요만해질 거예요. 요만해지면 내년에 꽃필 가능성은 한 30%? 20%? 잘 키우신 분들은 꽃을 보실 거고, 그리고 못하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시고 내후년도에 되면 순이 더 커져요. 2-3개 더 나오면서 이게 커져요. 그럼 내후년에는 무조건 꽃을 보실 수 있고, 요렇게 장점이 또 이게 어렸을 때 얘가 물 관리는 똑같아요. 일반 온시디움이나 호접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주의하실 점. 추위에는 호접하고는 비슷한데 더운 거 싫어해요. 햇빛 센 건 무조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햇빛 센 데 놓으면 될까요? 안 되죠. 더우면 잎이 무너져요. 그래서 받으신 분이 반점이 생기고 무너지는데 그래도 하고 죽는 건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자라서 벌브가 형성이 되면 요 끝에 이렇지요. 잎은 무조건 사라져요. 그래서 키우시다가 벌브가 통통해졌는데 어느 날 잎이 뚝 떨어졌어. 어떡하지? 잘못했나? 아닙니다. 그리고 잎이 자라다가 밤색이나 갈색으로 변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벌브만 문제가 없으면. 그런데 또 착각하실 수 있는 게, 받으셨을 때 얘는 이렇게 투명이고 얘는 이러냐. 이거는 백발부예요. 색이 좀 갈변화되어 있죠. 이거는 그 차이이기 때문에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키운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얘가 꽃이 필 때쯤 되면 벌브가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그럼 그때는 벌브를, 이런 상태에서는 벌브 나누기 하지 마시고요. 커서 등치가 커지면 벌브를 자연스럽게 나누면 벌브 하나당도 괜찮고요. 2개도 괜찮으니까 아마 개화할 때쯤 되면 2-3개 생기면 2-3개 생겨서 놔둬서 키우시면 이게 꽃이 되게 화려하거든요. 집안이 이렇게 풍성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리카스테. 주의하실 점 말씀드렸어요. 더우면 안 된다. 특히 베란다에 내놓으면 큰일 난다. 리카스테 말씀드렸고. 마지막. 난은 아닌데, 난이 아닌 난. 박지란이죠. 이 박지란. 네, 잎이 정말 이뻐요. 독특합니다. 이게 원예적 관상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트머스로 심어진 상태이고, 네덜란드에서 와서 키운 지 한 8개월. 그때 요만한 아기가 와서 8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정도 되면 막 분촉하면은 농가에서는 유리하긴 한데,
그냥 촉 있는 대로 이제 드리는 거니까 이대로 그냥 키우시기 바랍니다. 난 전문가다.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대부분들은 이대로 키우시고 얘는 방그는. 그리고 난처럼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마르기 전에 약간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화분채로 그냥 키우시면 여기에 이게 아랫잎 있죠, 여기. 전문 용어가 있어요. 이게 얘는 뿌리는 밑에 있고요. 잎이 두 종류가 있어요. 위에서 피는 잎이 있고요. 윗잎이고 아랫잎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얘를 계속 키우다 보면 아랫잎이 이 품종은 이제 아랫잎이 좀 덜 발달한 품종인데 여기는 지금 없어졌네. 아랫잎이 이렇게 나와서 얘를 감쌀 거예요. 이렇게 감싸요. 감싸면 그대로 걸어서 완전히 감쌌다. 그럼 그대로 걸어서 키우셔도 되고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멋스럽게 키우고 싶다 그러면 나무판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판도 괜찮아요. 그런 판에다가 얘를 뽑아서 피트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뽑으면 후 다 쏟아지니까 그걸 수태로 감싸서 판에다 대고 붙이고 끈으로 묶어서 대신 물이 좀 자주 마르니까 좀 자주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진짜 액체 같은 그런 느낌, 박제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난양텀에서 5가지 품종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그 200번째 못 들어서 저희가 품절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항상 예측이 안 가서 저도요 어떤 게 이게 많이들 원하실까 했는데 이제 또 의외인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제가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협찬해주신 국립특작과학원 난산업단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방송 보시는 또 구입해주신 난학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